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일주 책방지기가 함께 하는데요. 벌써 202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번 달 주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12월 하면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가 딱 떠오르는 계절이기도 하죠. 연말을 맞아서 한 해를 정리를 하면서 고마운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네는 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크리스마스에 선물하기 좋은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른들에게도 선물하기 좋은 책,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물하기 좋은 책으로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굳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서로에게 따뜻한 책 한 권으로 위로와 감사를 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12월에 소개할 책들을 골라봤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시즌에 책을 읽으면서 휴가를 보내거나 친구, 가족 같은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오신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 11월에 제주 어르신 그림책 11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인생 경험이 풍부하신 이 어르신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또 글을 썼던 그런 그림책을 통해서 제주의 문화와 또 역사를 배우기도 하고 아주 따뜻하고 잔잔한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요, 저 멀리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할머니가 쓴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국민화가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일명 모지스 할머니라 불리는 그녀가 쓴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모지스 할머니는 76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펼친 유명한 작가죠. 네, 맞습니다. 원래 전업 화가는 아니었는데요. 1860년에 태어난 그녀는 인생 후반까지 평범한 농부의 아내로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서광설이 어르신들처럼 평생 동안 일을 하시다가 76세의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늦가기 화가였는데요. 그녀는 평생 농장일과 가사일을 하며 지내다가 소일거리로 했던 자수 놓기가 이 관절염 때문에 불가능해지자 바늘 대신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76세에 시작한 그림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녀만의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그림들이 어느 수집가의 눈에 띄어서 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후에 모지스 할머니는 80세 때 개인전을 열기도 하고 또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무려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세계적인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모지스 할머니가 92세에 출간한 자서전과 또 그녀의 멋진 그림 67점을 모아 엮은 책인데요. 할머니가 지난 삶을 돌아보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또 곳곳에 실린 아주 멋진 그림들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크리스마스에 선물하기 좋은 책인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그 책 앞부분에 실려 있는 역자의 이야기가 이 책을 아주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이야기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00년을 늘 새로운 하루처럼 살다간 우리에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먼 곳에 계신 할머니의 인생 철학이 담긴 글과 그림을 펼쳐보려 합니다. 그녀의 그림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참 살아볼만 하다고요. 모지스 할머니, 시골 농장의 안악으로 10명의 아이를 낳고 그중 5아이를 병으로 잃고 버터를 만들고 양초와 설탕을 만들어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던 바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림을 안 그렸다면 아마 닭을 키웠을 거예요. 지금도 닭은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 의자에 가만히 앉아 누군가 날 도와주겠거니 기다리고 있지 못해요. 그녀는 말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신이 기뻐하시며 성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이미 80이라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늘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76살이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하세요. 때로 삶이 재촉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사랑이 넘치는 그림과 함께 들려주는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어줍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좌절하고 초조해하는 우리에게요. 네, 모지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가 동화책처럼 담담하게 그려진 책인데요. 책 구성은 크게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먼저 일부에서는요, 제대로 된 이름을 불리지 못하고 생일이 무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여동생의 요람을 흔들고 또 숲속에서 꽃을 꺾으며 지난 행복한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과거의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2부에서는 남편인 토마스 모지스와 결혼해서 남부 지역으로 털어옮겨 아이들을 살뜰히 키웠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비로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경험한 일들로 글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네, 책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의 시대는 1900년대 초라서 이 옷이나 양말도 직접 만들어 입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풍나무에 칼집을 내어서 얻은 즙으로 직접 시럽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물감을 구하기 힘들어서 포도주나 딸기 등으로 색을 칠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그녀의 그림에는 자신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린 아주 소박한 농촌 생활의 모습을 잘 담겨져 있는데요. 이 책도 그러한 그림의 선상에서 유년 시절과 현재를 이어오고 있는 자전적인 에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12살에 밥벌이를 하려고 가정부로 일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바느질과 정원 관리 일, 그리고 버터 만드는 일 등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아주 이른 나이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두 그러고 살았다고 해요. 아주 슬픈 이야기를 또 담담하게 풀어낸 부분도 이목을 끄는데요. 유년 시절에 6년 동안 남자 형제 둘과 여동생 하나를 잃었던 경험을 아주 담담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금세 고칠 수 있는 홍역과 열병, 그리고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역자의 이야기에서도 들려드렸는데 이 본인이 낳은 10명의 아이들 중에서 무려 5명이 하늘나라로 가야 했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는 법, 그리고 또 요즘 세상 같았으면 다 살릴 수 있었겠지만 그때만 해도 의사들조차 뾰족한 수가 없었다고 회고하시면서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듯 아주 담담하게 그리운 사람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네, 또 책 속에는 모지스 할머니가 굵직한 역사적인 순간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잘 담겨 있죠. 네, 맞습니다. 1913년 자동차를 처음으로 사봤던 그런 경험, 그리고 1911년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비행기의 발명, 또 1914년에는 난생 처음으로 영화를 관람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지스 할머니의 어머니가 고래기름으로 램프를 쓰던 때인 1865년도에 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셨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할머니는 나는 우리가 정말 발전하고 있는지 때로는 의문이 든다고 하시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여러모로 지금보다 느린 삶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시절이었다. 그리고 사람은 저마다 삶을 더 즐겼고 더 행복해했는데 요즘에는 다들 행복할 시간이 없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네, 책 속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들이 있다면서요? 네, 할머니의 입말이 담긴 그 몇 문장이 있는데요. 그녀의 인생 철학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내 삶의 스케치를 매일 조금씩 그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며
그저 생각나는 대로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썼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요. 다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일들이랍니다.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나에게도 시련이 있기는 했지만 그저 훌훌 털어버렸지요. 나는 시련을 잇는 법을 터득했고 결국 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셨나요? 또 주로 그리신 그림도 궁금하네요. 네, 처음에는 유화로 그림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크게 애착을 가지진 않았다고 해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겠거니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림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은 그녀의 인생과 꼭 닮아 있기도 한데요. 본인의 삶을 하나하나 추억하며 기록하듯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옛 민속 문화를 아주 잘 엿볼 수가 있는데요. 단풍나무 수액을 받아 만든 실험 만들기 그림이나 노동과 놀이가 섞인 뉴 잉글랜드 농민들의 풍습이 깃든 그림이 있는가 하면 또 미국 독립전쟁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림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진 한 개인의 역사와 그녀를 둘러싼 지역 사회,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이 책 속에서 잘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책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니까 모지스 할머니는 참 긍정적이고 유쾌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책 속의 그림과 그 그림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잘 전해져 있는데요.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이 본인을 통해서 증명하듯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역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창 할머니가 미국의 유명한 언론에서 아주 많이 다뤄질 때 아주 재치 있는 입담으로도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그 장수 비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나이 값을 안 하면 된다. 혹은 요즘은 100살까지 안 살면 명함도 못 내미니 꼭 100살까지 살 거다라는 식의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진 세월을 온몸으로 겪어냈지만 유쾌한 노년 시절을 보냈던 분이라서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울림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책방지기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를 짧게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모지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쁜 일도 곧 찾아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작은 한 권의 책으로 인생의 감사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책 자체가 워낙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글들로 가득 차 있어서요. 주변에 선물하시면 이 책이 주는 따뜻한 온기를 서로 나눌 수 있기도 할 겁니다. 네, 다가오는 연말 모지스 할머니의 사랑스러운 그림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따뜻한 위안을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